자, 스탈린 집권 이후에 소련을 중심으로 한 이 국제 질서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물론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스탈린이 집권할 당시에는 이미 이 조선은 없어졌습니다. 일제가 식민 통치하고 있었고, 또 중국 역시도 이 많은 이 서양의 국가들에 의해서 이제 식민 지배를 당하는 그런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련과 중국 간의 관계도 아주 이제 악화된 그런 상황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련과 중국 간의 영토 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양국 간의 영토 문제는 아편전쟁으로 국력이 기운 청나라가 1858년 아이훈 조약에서 한반도 크기의 2배가 넘는 아무르강 이북 땅을 러시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 조약에서 연해주와 서북 신장 지역까지 이제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청나라의 국력이 기우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지금 현재 연해주 쪽으로 이제 계속 동진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아이훈 조약과 베이징 조약, 이 두 조약을 통해서 러시아가 이제 지금의 연해주를 갖다가 차지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이 함경 북도에 있는 우리 조선 백성이 두만강을 넘어서 연해주 개발에 참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좀 잘 이해해 주시고, 자, 이러한 양국 간의 영토 협약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함경 북도의 조선인들이 러시아 영토인 연해주로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당연히 중국은 반발하게 됩니다. 정말 이 제국주의 시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중국으로 들어오게 되고,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영국, 이제 뭐 독일, 이러한 국가들이 올라오게 되고, 조선에 이제 일본이 차지하게 되고, 정말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 이 지금 현재 우리 한국과 중국의 어떤 그 식민지, 정말 이 시대는 이러한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당연히 무력을 앞세운 러시아와 불평등 조약으로 땅을 빼앗겼다는 그런 피해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이제 시도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소련과 중국이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이제 이러한 영토 분쟁으로 무력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1929년 치타에서 만주를 거쳐 우스리스크로 가는 중동선 문제로 폭발되면서 양국 간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었다. 여기서 소련은 중국의 승리를 거두며 두 번에 걸친 영토 협약에 표기된 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이제 국력이 기운 청, 그리고 소비에트 혁명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열었던 이 소비에트 정부, 이러한 그 중국과 소련의 영토 분쟁에서는 소련이 일단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급변하는 국제관계, 국제질서를 갖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러한 국제적인 국제사회의 국제관계의 큰 변화 때문에 우리 연해주 한인이 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국가의 이런 이 백성의 비극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연해주에서의 우리 그 한인들의 활약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연해주 한인들은 소련의 시민으로서 정말 정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 소비에트 정부를 계속 지지하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스탈린의 압제로 희망을 잃어버린 연해주 한인들은 소련의 국익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자, 스탈린의 공업화 정책, 그 다음에 이 집단 농장 정책, 이로 인해서 연해주 한인들도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중국과의 어떤 전쟁에 또 참여를 하면서 또 나은 미래를 갖다가 기다렸습니다. 예를 들면은 중소전쟁 때 소련군 중위로 큰 전공을 세운 김유경 이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이름을 가진 거리가 하바롭스크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유경이지만 러시아 표기가 잘못 읽히는 바람에 김유천으로 바뀐 채 적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비극입니다. 이런 한인들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은 반대로 연해주 한인을 탄압하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연해주 한인들이 정말 혁명을 위해서 또 혁명 이후에 내전에서 또 내전 이후에 소비에트 정부의 어떤 정착을 위해서 또 중국과의 전쟁에 있어서 많은 지지와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스탈린은 반대로 우리 연해주 한인들을 갖다가 탄압하려고 했을까요? 결국 이것은 소련의 국내 문제 또 소련의 국외 문제를 동시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소련의 주위에 있는 일본과 독일의 견제를 위해서 이들을 지원하는 반소련 민족들을 강제 이주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우리 연해주 한인들이 이 소비에트 정부를 지지하고 지원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소련 주변에 있는 일본, 독일 때문에 사실은 이 연해주 한인들이 스탈린으로부터 아주 정치적으로 강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스탈린은 일본과 독일에 동조할 수 있는 민족들을 가려내야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소련 정부, 소비에트 정부는 이제 갓 탄생한 신생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소련은 경제 개발, 경제 성장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내의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존재한다 그러면 스탈린은 과감하게 제거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소련 밖에 있는 잠재적인 적들, 다시 말하면 유럽의 독일, 그 다음에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입니다. 일본이 조선을 식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에 있는 연해주에 있는 한인들, 조선의 디아스포라, 이 존재에 대해서 스탈린은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마 우리 연해주 한인들이 이러한 스탈린의 생각을 미리 알았다 그러면 과연 이 소비에트 체제에 대해서, 소비에트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지지와 지원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레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연해주 한인들한테 희망을 주었던 레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을 여전히 지지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자, 과연 스탈린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정책의 끝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1937년 강제 이주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1930년대는 연해주 한인들한테는 정말 악몽 같은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1937년도 강제 이주가 바로 그 결론이었습니다. 소비에트 정권을 완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내전에 참가하고 목숨까지 바치고 했던 연해주 한인들을 스탈린은 일본의 스파이라는 누명을 씌우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사실입니까? 왜 우리가 일본의 스파이,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연해주에서도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항일 무장 운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스파이라니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울 수가 있습니까? 자, 이것은 또 무엇과 연결되느냐? 바로 소련의 국내 문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소수민족의 한계, 국가 잃은 백성의 한계, 이러한 슬픔이 고스란히, 이러한 비극이 고스란히 스탈린한테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많은 학자들이 다시 연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스탈린이 연해주 한인들을 일본의 스파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강제주를 시켰느냐? 누가 생각해도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연해주 한인들은 항일운동에 정말 적극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스탈린이 이 일본의 스파이라는 누명을 가지고만 연해주 한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유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다. 라는 제2의 이유를 지금 학자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해주 한인들을 일본 스파이로 누명을 씌우려는 작업이 서서히 준비되면서 본격적으로 연해주 한인 사회에 아주 엄청난 이런 탄압과 숙청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1931년 만주 사변으로 일본이 소련의 위협적인 세력이 되면서 이와 같은 불안정한 양자관계, 다시 말씀드리면 소련과 일본의 관계는 완전히 돌변하게 됩니다. 자, 만주 사변으로 이제 일본이 소련의 바로 턱 밑까지 이제 올라간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탈린 입장에서 볼 때는 일본이 소련으로 넘어올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일본이 그러한 소련을 침공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은 연해주 한인들이 일본을 도와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스탈린은 일본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기 위해서 1차적으로 행한 것이 바로 연해주 한인 사회에 있는 한인 지도자들을 갖다가 숙청하고 탄압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일본이 위협 세력으로 등장하면 이에 대한 방파제로서 한인 사회는 항일 운동을 지원, 육성하는 것이 당연하였지만 소비에트 정권은 당시에 상황과 맞물려 한인에 대한 불신감을 바탕으로 오히려 한인을 일본의 스파이로 간주하고 숙청하고 탄압하였습니다. 극동에서 소비에트 정권이 자신의 영향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당시의 최대 적이었던 일본과의 충돌에서 한인을 활용한 것입니다. 정말 참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릴 때마다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첫 번째 이 스탈린의 한인의 강제이주 원인은 일본의 스파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처구니 없는 그런 분석이지만 사실은 이 문헌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은 연해주 한인을 일본의 스파이로 간주를 했고 이들을 일본의 어떤 위협이 있는 연해주 지역에 두기보다는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내전과 간섭전쟁의 종결로 한인의 항일운동은 일본과의 평화로운 교섭에 걸림돌이 되었다. 이것도 하나의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인의 지원에 대한 보상으로
국적 부여와 토지 제공을 해야만 되는 상황에서 소비에트 정부는 경제적 부담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연해주 한인들은 오히려 박해를 받게 되었으며 이것이 나중에 발생하는 천인 공노할 강제이주 정책으로 확대되었습니다.